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보험범죄 방지 활동, 보험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범죄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암기를 좀 해둬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는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험범죄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험범죄라는 말은 이제 불법이라는 얘기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사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성사기와 경성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6줄 지나서 보험사기는 연성사기와 경성사기가 있다라고 돼 있죠. 뭐 소프트 프로드하고 하드 프로드. 자, 우리 사기를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기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게 사기예요. 사기인데 나만의 그냥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기를 우리는 그냥 연성사기다. 근데 남을 이용해 가지고 또는 고의로 사회적인 범죄를 유발해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제 경성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성사기의 대표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고의예요. 고의로 살해한다든지 죽이는 거죠. 막 이런 식의 아주 큰 범죄가 바로 경성사기, 하드 프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우리 경성사기 먼저 볼게요. 경성사기라는 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서 담보로 하는 재해, 사기 등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하는 상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 피해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라는 거죠.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이제 경성사기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 연성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를 이용해서 실제 손해 이상의 과다한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사고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 나이롱 환자라고 많이들 얘기했죠. 그래서 나이롱 환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치료 같은 경우는 한 뭐 1, 2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까지 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그런 형태 또는 이건 뭐예요? 보험 가입할 때 내가 좀 안 좋은 사람인데 그걸 숨기고 가입하는 거. 다른 사람 피해는 없죠.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과다 청구하는 거 또는 허위로 조작하는 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보험금 청구하는 행위.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연성사기에 해당되더라는 거죠. 허위로 가입하는 거, 보험 가입하는 거. 그리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거. 나이롱 환자. 뭐 이런 행태들을 바로 연성사기라고 합니다. 자, 연성사기는 여러분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나 스스로 개인적인 한도 내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연성사기는 우리가 가해자가 추가적인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고 가해자가 명확한 범죄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2개 정도 구분만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사기가 성립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다라는 게 사기라는 거죠. 그러면 사기죄에 해당돼요. 사기죄. 자, 사기죄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규정했냐면 형법에서 규정을 한 거예요. 자, 형법상 사기에 해당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보험 사기가 되는 거예요. 보험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면은 우리가 보험 사기가 된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형사소송법상 사기죄 이런 거 틀려요. 형법이에요. 형법에서 규정합니다. 자, 사기죄가 되면은 여러분들 형법에서는 우리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형법 말고요. 우리 보험 사기가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험 사기 관련돼 가지고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새롭게 제정됐어요. 보험 사기에 한해서.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보험 사기와 관련된 이 방지 특별법에서는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벌칙 규정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리고 또
가중처벌도 해요. 그리고 사기보는 요 이득액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이 달라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미수범에 그쳐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박스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자, 우리 제8조와 관련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습범은, 우리가 50% 가중된다, 더.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제11조 보니까 우리 사기 이득액, 그 이득액이 여러분들 그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또 다른 벌칙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자, 우리 1번 보니까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득액이 5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또는 5년 이상이에요. 이런 규정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인 거죠. 그럼 10년 이하니까 1년도 징역할 수 있고 6개월도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득액이 50억 넘으면 최소한 5년 이상입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 보니까 사기 이득액이 5억 원부터 50억, 5억 원 넘는 부분이니까 5억 원부터 50억 요 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3년 이상의 무기징역이에요. 3년 이상의 징역. 그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서 징역형이 이렇게 이득액에 따라서 5억 원 넘으면 무조건 징역형이에요. 그래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칙 규정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 포인트로 잡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를 구분할 줄 알자.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처벌 규정까지도 우리는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보험 범죄의 역사 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4번 보험 범죄의 유형 해가지고 지금 사기와 관련돼서 경성사기 그리고 연성사기 이렇게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가입할 때 여러분들 사기치고 가입하는 거. 그죠? 암 환자가 암 숨기고 가입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뭐예요? 연성사기의 일종인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보험사고의 고의적인 유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낸다. 이거는 경성사기의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2번에서 맨 마지막 줄 잠깐 볼게요. 자, 9개까지 보험범죄 현장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 경성사기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3번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 위장, 허위. 이건 뭐예요? 사고가 안 났는데 허위 진단서 끊어가지고. 그죠? 연성사기의 일종인 거죠. 자, 우리 다음 4번 보험금의 과다 청구. 이건 뭐죠? 나이롱 환자. 그죠? 우리 사고 난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은 너무 상급 병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좀 많죠,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분하는 건데, 자, 보험 범죄 유형에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보험 가입할 때 보험 범죄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가입할 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허위 조작했다, 아니면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 이런 것들은 가입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라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 범죄와 구별되는 유형 해가지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역선택 먼저 볼게요. 우리 앞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티읕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도덕적 해이. 그러면 여기 히읗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특성이에요. 이거는요, 숨긴 특성이에요. 감추어진. 자, 그리고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특성이냐 행동이냐 요 차이예요. 지금 뭐냐면은 보험 가입할 때 암이 있는데 보험사도 모르고 가입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가입자가 이거를 숨기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참 안 좋은 행동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선택 이렇게 해요. 감추어진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니까 정부가 서로 간에 모르는 거예요. 비대칭.
자, 이거는 뭐냐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행동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이제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자, 이 사람이 자꾸 음주, 흡연, 뭐 아주 안 좋은 곳에만 가 있고, 막 이렇게 암 유발 가능성을 자꾸 높이는 그 이후에 행동들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화재보험 쪽에 많은데, 화재보험 가입 전에는 가만히 우리 안전관리 잘하다가 화재보험 가입한 다음부터는 이제 안전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소화기도 다 비치해놨다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죠? 우리 집에서 브루스타 가스 켜고 휘발유 쓰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안전 불감증, 감추어진 해이한 행동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에요. 도덕적 해이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전의 문제가 역선택인 거고, 보험 가입 후에 문제가 바로 도덕적 해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죠? 그 이후의 문제다. 그죠? 가입한 이후에. 자, 이후에 어떤 행동들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내적인 도덕적 해이가 있고요. 외적인 도덕적 해이도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됨에 불구하고 잘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개인적인 내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뭐 암에 걸려가지고 또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 같은 데 치료를 받는데 병원하고 짜고 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보험금을 많이 타려고 병원도 이익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외적 도덕적 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 도덕적 해이와 외적 도덕적 해이 이렇게 또 구분된다라는 정도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역선택과 관련된 부분들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가입 전의 문제다. 감추어진 특성.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좌우의 핵심 체크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관련돼 가지고 특징 부분 설명을 해놨죠. 감추어진 행동이냐, 감추어진 특성이냐, 그죠? 여기 그 단어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좀 구분하실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마범 보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 보죠. 자, 고액 계약으로 체결하죠. 그리고 다수의 보험들을 가입을 하는 거고.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비연고성. 자발적인 보험계약, 그렇죠? 아는데 안 가죠. 그리고 스스로 보험계약 체결하러 오잖아요, 그죠? 연고지로 안 가고 비연고성으로 가입하고. 자, 부자연스러운 보험계약, 그리고 허영심, 뭐 탐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밥원 보험범죄의 특성. 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특히나 여러분들 뭐예요? 경성사기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피해와 관련돼서 가해자의 가해자를 낳고 뭐 이렇게 연쇄 효과가 발생하더라. 자, 입증이 곤란하고, 자, 수법이 다양하고 조직화되고 진흥화된다. 그리고 죄의식이 자꾸 결여되죠. 자, 4번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 5번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5째, 공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그죠? 보험범죄가 많다 보면 여러분들 다치는 사람이 많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치면은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먼저 받고 추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민영보험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안 다쳐도 될 걸 다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건강보험료가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공보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범죄는 공적 보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자, 다음 보험범죄 방지 활동 해가지고 1번 뭐 보험 사기 적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보험범죄 방지 활동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기관들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기관별 방지 활동을 연결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거기 핵심 정리에 나와 있는 핵심 체크에서 이렇게 기관별 어떤 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연결해 가지고 매칭시키는 그런 공부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국무총리실인. 자, 국무총리실에서는 뭐를 한대요? 여기서 무슨 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정책과 관련된 거죠. 정책을 수립한다, 대책을 마련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이 검찰 쪽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검찰 쪽에서는 여러분들
각종 생명보험협회라든지 뭐 수사기관, 경찰청이라든지 여러 기관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모든 데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동반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자 정부 합동 보험범죄 전담 합동 대책반. 합동 대책반, 보험범죄를 위해서 이렇게 합동해가지고 다 취합시키는 그런 기관이 있다. 어디더라? 검찰이더라 라는 거예요. 검찰에서 설치해서 운영한다. 자, 다음 경찰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찰청은 뭐 하는 곳이죠? 그렇죠. 수사기관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수사반장. 그렇죠? 수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있죠?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자, 수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다음 금융감독원. 금감원. 자, 금감원에서는 뭐를 하느냐라고 돼 있죠. 자, 금감원에서는 거기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그죠?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자, 인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금융감독원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시면서 암기를 하셨다고 하면 이런 건 단순 암기인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금융감독원하고 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금감원하고 그리고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이 협회에서는 두 군데에서는 뭐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험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교육 및 홍보. 자,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금융감독원하고 협회에서. 자, 이게 여러분들 보험 방지 활동과 관련된 유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맞는 것으로 출제된 적이 몇 번 있어요.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하고 보험회사는요. 지금 금감원 독자, 금감원 협회, 또 금감원하고 보험회사, 협회가 아니고 이제 회사별이에요. 자, 여기에는 뭐 어떤 게 설치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보험 범죄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였어요. 그죠?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연수원, 보험감독원, 보험교육원 뭐 이런 데는 아니다. 어디다? 금감원하고 회사. 자, 그러면 신고는 여러분들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 시대. 그리고 요즘 인터넷 많이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방법은 하나만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여러분들 주석사항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전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된다. 신고하는 방법. 자, 다음 보험회사.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영어로 하면은 SIU. SIU. 자, 조사반을 운영한다. 특별히 보험사기와 관련돼서 조사를 한다. 특별조사반으로. 어디에서요? 조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사라고 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경찰 같기도 하고. 그쵸? 경찰은 수사예요. 조사는 어디서 한다고요? 조사반은 SIU? 보험회사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보험범죄 방조활동 기관별 매칭이 바르게 된 것은 맞는 것은 그래서 보험회사는 범죄 특별조사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으로 출제돼서 정답으로 나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관별로 여러분들 우리 보험방지 활동을 위한 그런 체제들도 지금 갖추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법률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법률 쪽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입자, 그리고 보험 모집 종사자인 보험 설계사, 다 보험 사기랑 연루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감독을 규율하는 법이 보험업법이라는 거예요. 보험업법. 자, 이 보험업법에서는 여러분들 보험 계약자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게 설계사,
뭐 이런 부분들도 보험 사기 치지 마세요. 그래서 사기 금지 조항이라는 것을 다 두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재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08년도에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로서 보험사기 행위 금지 조항을 또 설치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요, 우리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 임직원 설계사 등도 보험사기 치지 마세요라고 해서 금지하는 조항을 다 뒀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모집 종사자뿐만 아니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런 사람들도 다 사기치지 말아라라는 금지 조항이 지금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험 사기 금지 조항이 지금 법적으로 지금 제도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다 있는 제도예요.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도 봤듯이 우리 형법상의 사기죄만 성립했던 보험사기 처벌 규정이 지금 더 강화돼 가지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됐죠. 2016년도에. 그래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특별법도 지금 나와 가지고 50억 이상이면은 5년 이상에. 그죠? 5억만 넣으면은 무조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런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이득이 많다라고 하면은 아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벌 법적 근거도 마련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사기와 관련된 법적 체계가 미비하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 다음 3번 보험 범죄 방지를 위한 모집 종사자의 역할 뭐 넘어가고, 자 4번 보험 설계사 등의 보험 사기 연로 사례. 우리 보험 설계사가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짜고 치고 계약자하고 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윤리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보험 사기 금융 사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전과를 입게 되면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가 됩니다.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금융권과 관련된 뭐 통장이라든지 무슨 금융거래와 관련돼서 제약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일례로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에 거기 하단에 주석사항 잠깐 볼게요. 자, 주석사항 보니까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제도로서 금융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서 최장 12년까지 금융거래 제한을 둔다. 12년이에요. 상당히 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연루되는 사례가 없이 윤리적인 보험 영업을 하셔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2년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살 문제와 관련된 부분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자살 문제 현황 관련돼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자살률이 조금 더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등장했는지 지금 2위예요. 2위. 그래서 우리나라 2017년도 현재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3명이 자살을 하는데, 자, OECD 국가 중에 2위다. 뭐 요 정도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자살로 인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에 이르고 있죠. 자,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은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들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한국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 막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자살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주체가 있어요. 주관하는 곳이 정부에서 아니면은 이제 보험회사끼리,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정부냐 민간이냐 국가냐 민간이냐 이렇게 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주최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고 듣고 말하기래요. 이런 교육들 보급한대요. 그러면 자살 징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하면서 상담 좀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예요? 전문적으로 케어해 줄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인계하라는 얘기죠.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기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세 번째 줄 지나서 자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라든지 행동, 시그널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캐치하고 보고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과 삶의 이유를 서로 간에 이제 상담을 해서 한번 들어보고 전문가에게 말해서 이제 넘기란 얘기죠. 자 이게 뭐 보고 듣고 말하기 운동이에요. 자 전문가한테 넘기는데 이 전문가가 누구냐라는 거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그렇죠? 게이트키퍼. 게이트가 뭐예요? 문이죠. 문 지킴이. 키퍼. 키퍼. 그래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또 육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서가 여러분들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라고 키퍼라고 해가지고 주석사항에 그 정의가 내려있죠. 맨 밑으로 오셔가지고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재빠르게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우리가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그 주석 지문 이런 사람이 게이트키퍼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표에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이라는 그런 표가 나와 있는데, 뭐 표는 생략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저 밑으로 오셔가지고 2번에 게이트키퍼를 양성한다 라고 돼 있죠. 게이트키퍼와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자, 자, 거기에 여러분들, 그 주석사항, 그 페이지에 계속 주석사항 밑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맨 밑에 하단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거기 21번 주석사항인데요. 중앙심리부검센터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하예요. 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중앙에서, 부검센터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사업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보급과 게이트키퍼 양성뿐만 아니라 맨 밑에 주석사항에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자살 유족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사전에 이런 예방 조치도 하지만 사후에 자살 원인 왜 죽었는지 자 우리 자살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주변에 가족들도 또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분들이 좀 꽤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유가족들, 유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배려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 라본 보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보험 업계의 노력은 그럼 뭐냐? 자, 정부의 노력은 자, 이런 노력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험회사 생보업계 노력들은 어떤 노력을 하느냐라는 거죠. 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생명보험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자살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힘 좀 써야 되겠다. 그죠? 사회에 공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게 바로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그죠? 사회공헌위원회. 자, 이런 위원회가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생명보험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헌회가 여러분들 거기 박스를 보니까 박스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 11월 20일 날 설치됐다. 벌써 이제 13년이나 시간이 이제 지나온 거예요. 자, 이런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음 박스에 나와 있죠? 다음 박스에 보니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다라는 거죠. 네 가지가. 자, 농약 보관함 보급, 그리고 SOS 생명의 전화 운영, 그리고 자살위험군의 지원, 그리고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들. 자, 대표적으로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농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예전에는 농약 먹고 우리가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래서 농약 보관함을 방치하지 말고 농약 보관함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음독하지 않게 이렇게 예방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큰 대교들, 다리, 특히 이제 한강다리 이렇게 걸어가신 분들 한번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다리 이렇게 쭉 난간 쪽에 손잡이도 있고 거기에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뭐 SOS 뭐 전화번호까지도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메모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위험금 지원, 그리고 청소년 자살 예방,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생명보험 회사의 사회공헌위의 자살 예방 활동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것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나올 거고, 이거나 게이트키퍼 양성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쪽이 정답인 거죠. 이해했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음 중 게이트키퍼 또는 아까 봤죠 중앙 심리부검센터의 활동이 아닌 것은 그 뭐예요? 정부의 활동이 아닌 것은 이거죠. 대표적으로 농약 보관함의 보급, SOS 생명의 전화 운영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아주 대세를 이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보험 범죄와 연결돼서 보험 범죄의 특징, 그리고 보험 범죄를 구분하는 거, 벌칙 규정, 또 하나 보험 범죄 방지 활동과 관련된 유관기관, 그리고 법률,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곳이 지금 국가 정부 차원과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다 두루 힘쓰고 있다. 자,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제 1편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제 2편 법규 파트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쉴게요.